자, 연송의 유사 기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자, 너네들이 질문했던 문제들을 다 취합해서 풀어줄 텐데 질문했던 문제 중에 연송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신송고 이렇게 두 개가 아직도 너희들이 많이 힘든가 봐.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 자, 일단 10번 같은 문제는 이미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문제 안에서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원이 시험 범위야? 극한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기준은 어떤 아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제일 쉬운 거 어떤 게 제일 쉬워? 절대값 있는 게 아무래도 쉽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A, B, C를 각각 구해볼게. 자, 우선 1번부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라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알다시피 y는 절대값 x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뭐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아도 0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굳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줘 본다면 절대값 x는 0,0에서 꺾여지는 그래프지 V자로. 자, 그러다 보니 0의 왼쪽에서 온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로 따라와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따라오는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리미트 0의 좌극한으로 올 때 x분의 절대값 x는 누구로 바뀌어? 마이너스 x로 바뀌고 그러면 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올 때 가우스 기호 분의 x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가우스 기호 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도움이 되겠지. 자,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단형 그래프였던 거 기억하죠? 0일 때에는 0일 텐데 1일 때에는 얼마를 가질 거냐면 1의 값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에서 계속 0값 갔다가 1에서 뚫리고 다시 1에서부터 계속 1값 갔다가 2에서 뚫리고 이런 계단 형식을 갖겠지.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갖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이런 가우스 기호 함수 그래프를 떠올려 본다면 이 리미트가 0의 좌극한의 y를 생각했을 때 이 리미트 0의 좌극한 가우스 기호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로 가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써주면 x가 0의 좌극한에서 왔을 때 여기 있는 0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면 누구를 따라온다? 마이너스 1을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5분의 마이너스 1분의 x가 되는데 어차피 x가 0으로 가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b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해볼 건데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이제 걸려있냐면 x가 0 좌극한으로 가 x-1분의 뭐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누가 문제야? 가우스에 x만 없네. 그치? 가우스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x-1이 있어. 자,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 잘 들어봐. 자, 원래 x라 함은 그것도 0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가우스 기호 안에 누구로 바뀌어? x-1로 바뀌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인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가우스 x-1은 어디? 그치. 얘네들은 누구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인 거야? 마이너스 1을 넘지 않는 이 범위 안에 최대 정수이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오는 건 똑같은데 x-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x에 0 들어가면 당연히 2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c는 얼마 될 거다? 2 될 거다.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왔던 문제가 11번이 있었어서 선생님이 11번도 한번 풀어볼게.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러면 fx, gx 다 우리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다를 알 수 있고 조건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한 거죠. 자, 이 가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fx하고 gx의 식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fx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x 플러스 a. 왜? 3차식은 돼야 하고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gx도 x제곱 마이너스 x는 인수로 갖겠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근데 또 다른 1차항 인수는 몰라요. 상수항을. 그래서 b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이제 뭐 너네도 알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x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a. 자, 여기에는 gx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여기에서 조건 나를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조건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자, 우선은 선생님 첫 번째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fx, gx는 1이다 에서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저기 안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fx, gx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가에서 얻어놓은 fx, gx를 실제로 대입을 하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넣어보면 어떻게 돼? x 인수 2개 있죠. x 마이너스 1도 인수 2개 있고 x 플러스 a 하나, x 플러스 b 하나. 그러면 x제곱은 당연히 약분되니까 0분의 0꼴은 피했네요. 자, 그 다음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0 집어넣으면 나는 a와 b의 곱만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라 그랬지? 1 이렇게. 그래서 a, b의 값이 1이다 까지 얻을 수 있죠. 뭐 나중에 우리가 얘네들을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다. 요것도 알아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애들로 볼 거냐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좀 줄일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쓸 때는 좀 크게 쓸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똑같이 x제곱 분해지. 근데 아까는 0으로 갔지? 지금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fx-gx를 넣을 거야. 물론 얘네들도 1이라는 수렴값을 갖지.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분의 자 fx-gx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x-1 그리고 x 플러스 b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뭐 해놨지? b도 a로 나타낼 수 있어요를 해놨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b 자리 대신에 한 문자로 정리할게.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는 짓이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얼마가 남는 거지? 우리 x제곱 분해하고 x-1로 묶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괄호 안에 정리하면 얼마가 나와? x랑 x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a-a분의 1 여기에는 x 하나는 약분 되겠죠. 자, 그러면 몇 차가 되는 거죠? 1차가 되는 상황. 여기에서 어디로 가까이 가서 수렴값이 1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값? a-a분의 1이 1이 되더라 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구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누구를 알려면 얘네들을 알려면 색깔이 너무 빨간색으로 할게요. 내가 얘네들을 알려면 다시 fx하고 gx를 더해봐야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을 한번 더해보자. 리미트 갑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자, 요 정도는 이제 암산 되죠. 한번 빼기를 해봤으니까 x-1 그리고 x 더하기 x니까 2x에 a 더하기 a분의 1. 자, 여기서 x 당연히 약분되고 0분의 0꼴 네.
무시됐죠? 여기에다 이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a분의 1이 얼마 되냐라고 묻는 건데, 자, 이때부터 우리가 구해놓은 거 정리 좀 해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구해놨냐면 a, b의 곱은 1인 거, 그리고 a-a분의 1은 1인 걸 구해놨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은 누구를 이용하면 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죠. a-a분의 1의 어떤 거? 전체 제곱에 뭐 해주면 a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겠어. 4를 더해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 값이 1이었죠? 더하면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를 계산으로 구해낸 거죠. 뭔가 식이 긴 거에 비해서 엄청 어렵지는 않지? 이런 문제가 극한에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극한은 계산이 반 이상이다 보니까 이론도 이론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 f'은 gx다. 그러면 나한테 이 식을 알려줬다는 건 저 위에 거를 이용하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의 미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미분한 거랑 어때? 똑같죠? 근데 방금 위에서 f'x가 누구랑 같다고? gx랑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gx랑 g'x랑 더했더니 3차식이 나오나 봐. 이렇게. 자, 그럼 생각을 해봐. gx가 차수가 더 크죠. g'x는 방금 한 거보다 차수가 하나 낮을 예정이야. 근데 얘네 둘을 더했는데 최고차가 3차가 됐다? 그렇다면 gx는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 심지어 x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거 보니까 3차 함수 2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였을 거다? 1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 gx를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정하면 자연스럽게 g'x 구할 수 있죠. 3x제곱, 2ax, 여기는 b.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다시 어디에 대입해서? 원래의 gx, g'x의 합식에다 대입을 해서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쌤이 이미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a 플러스 3x제곱, 2a 플러스 b의 x, 여기는 b 플러스 c. 근데 얘가 누구랑 같을 예정이라고요? x세제곱, 4x제곱, 5x 플러스 7이랑 같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나 위에랑 똑같이 했는데 왜 답이 안 나왔지? 아마 정리하면서 계산 실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x하고 y에다가 뭘 넣어보기로 했죠? 0을 넣어보기로 했죠. 써먹든 안 써먹든. 근데 거의 대부분 써먹게 돼요. 그러면 x에 y에 0을 집어넣으면 f0은 4, f0 곱하기 f0이 되어서 약분되죠?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때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F0이 0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네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실제로 대입을 다 해서 F0이 진짜 0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왜? 지금 문제처럼 0이 아닌 경우도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준 조건이 뭐냐면 아이고 굿노트 자, 그 다음에 준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f'0이 2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건 x, y에 대한 관계식이거든. 자, 이때는 뭐 이용해요? 정의 이용하죠. 자, f'0에 대한 정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치, 미분계수 정의 얘기하는 거야. 자, 주미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정의를 이용해서 써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써줘? 리미트 h를 한번 쓸게요. 그러면 h분의 누가 기준이야? 얘는 0이 기준이니까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은 2 이렇게 써지겠지. 자, 지금 한 연습을 어디에다 적용할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f'100 이렇게.
그러면 얘는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정의로 바꿔주면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100 플러스 h 마이너스 f 100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관계식 쓰는 거야.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4 f 100 f h 마이너스 f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공통인수로 있니? F100이 공통인수로 있지? 자, 그래서 F100으로 한번 묶어 볼 건데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말 봐봐. 당연히 F100이 공통인수니까 묶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요 FH 앞에 누가 남아? 4가 남겠지. 그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 왜냐? 이 위에 있는 거를 봐도 알겠지만 F 빼기 F 꼴인 게 좋지 이 앞에 어떤 개수가 나오는 건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로 F100으로만 묶어도 되는 걸 일부러 4F100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FH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오죠? 자, 이때 너네가 발견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F0이 4분의 1이라고 구해놓은 걸 여기다 써먹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죠? 그 다음에 h분의 4 f100 중괄호 fh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리미트의 h분의 요 부분은 뭐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f 프라임 0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아까 전에 우리가 앞 빼놓는 4의 f100 곱하기 f 프라임 0이 f 프라임 100 대신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나와요? 8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이 여기 위에 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해볼게. 제발 부탁인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너네들이 뭘 알아야 돼? 곡선을 식으로 줬다는 거는, 그리고 문제 안에서 접선을 말했다는 거는 나한테 뭘로 보라는 거야? 미분 계수를 기하학적인 의미로 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y를 f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 말하기 편하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음 fx의 접선 중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너네는 접선을 한번 생각하고 싶지. 그러면 저기 위에 한 점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 한 점을 뭐라고 해볼까? a라고 해볼까? 그러면 a,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곡선이 있으면 그 한 점 a에서의 접선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접선은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있어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 기울기가 바로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a를 대입을 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직선하고 뭐를 한대요? 병행을 한대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이 기울기는 누구일 거다? 9일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알게 된 점 a값 마이너스 2 아니면 2일 거다. 내가 한 점을 a라고 놨는데 만약에 그 점이 마이너스 2 아니면 a 점이 얼마라고 하면 2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한 점은 0 그리고 4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에는 2,0의 기울기가 9인 걸로 2,4에서 기울기가 9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y는 얼마? 기울기 9 x 플러스 2 이렇게. 또 하나는 y 마이너스 4는 나 지금 직방 구하고 있다. 기울기 9에 x 마이너스 x 좌표. 그러면 y는 9x 플러스 18 하나, y는 9x 마이너스 14.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우리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자 하면 방법이 뭐였던지 기억나? 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서 기억이 안 나려나? 여기에 있는 직선 위에 한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중에 가장 만만한 점이 누구야? 마이너스 2,0이겠지 아마도. 얘가 그래도 마이너스보단 나니까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y 0 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 직방이래. 거리를 구해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지? 마이너스 2,0이랑 y는 9x 마이너스 14의 거리를 구합시다. 따라서 d는 얼마? 41분의 16 루트 82니까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나와서 지저분하네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서 문제 맨 앞에 닫힌 구간을 주면서 너네한테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여기가 어느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 함수는 끊어지지 않아.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다 보니 내가 범위만 지정하면 이 안에 최소와 최대가 나오겠지. 이걸 구하자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 y는 이라는 이 함수가 대체 어떤 구간에서 최대랑 최소를 가질 것인가 살펴보는 거지. 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로 나온 게 아니었으면 되게 쉽게 맞췄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분수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 자, 분수가 나왔어. 그럴 때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분모를, 여기는 분모를 잠깐 얘기하기 편하게 fx라고 하죠. 자, 그러면 fx는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2차식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왜? 완전 제곱으로 바꿨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예상 차원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3, 4분의 3에서 아래로 볼록인 건데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잡을 거니까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겠어?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최소, 최대는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는 항상 꼭지점 하나랑 양 끝점을 대입을 해보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7 나올 거야. 3 대입하면 얘는 3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얘네들은 너네가 알다시피 꼭지점이니까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너네들은 우리가 지금 fx라고 지정한 애에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 최소 4분의 3과 최대 7.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최대 최소는 바로 이 fx가 분모에 깔린 거라는 거죠. fx가 분모에 깔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서 계산한 이 fx를 뭐로 바꿔줘요? 역수 취급으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하나는 7분의 1, 하나는 3분의 4. 누가 라지 m? 3분의 4가. 누가 스몰 m? 7분의 1이. 이렇게. 그럼 끝났죠? 라지 mn의 곱 21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질문했던 문제 중에 여기 17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 17번 그때 우리 같이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fx가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어. 그러면 그냥 예상을 하는 거지. 얘는 뭐일 것 같다? 얘는 뭐일 것 같다? 조임 정리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예상하고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게 좀 다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인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여기에 나오는 F3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3을 구하기 위해선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 fx를 먼저 알아야 돼. fx를. 근데 이 fx를 알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조임 정리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조임 정리 같은 경우는 극한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정리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fx라는 식을 구하는데 최적화된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조임 정리를 이용만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fx를 구할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쉽지는 않아. 왜? fx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안 주고 대신 가족권에서 얘기한 x에 0을 대입했더니 마3이 됐어. 이거는 몇 차 함수인지 모르는 이 다항 함수에 뭘 준 거나 다름이 없어? 상수항의 개수를 준 거나 다름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fx가 몇 차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이디어 생각해보자. 만약에 있잖아. fx가 1차 함수면 어떨 것 같아? fx가 1차 함수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뭐를 만족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fx가 1차 함수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게 없는 거지. 지금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쓰고 싶어도 fx가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 이 중에 누가 모순이고 누가 결국은 맞고 그래서 fx는 몇 차 함수가 돼서 그때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안 돼. 얘가 1차 함수냐 아니냐가 구별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나는 어차피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가만히 있는 fx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활용해서요? 미분을 활용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자, 우선 선생님이 하나 제안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 1 한번 대입해봐. 1. 그러면 1을 대입하는 이유는 사실 얘를 0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맨 왼쪽 식을. 어쨌든 그러면 오른쪽 식도 0으로 되는 거 보일 건데 나는 이거 조임 정리로 갈게요. 그러면 따라서 F1은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이거 하려고 선생님 X에 1 넣었네요. 양쪽을 보니까 X에 1 대입하면 0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이거는 첫 번째 x가 1인 경우 구한 거다. 자, 이제 x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양쪽이 끼어져 있으니까 나 뭐 이용할까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면 되죠. x가 1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이 1보다 크던지 x가 1보다 크던지 아니면 1보다 작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 만약에 x가 1보다 커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숨은 뜻은 x-1도 0보다 커요거든. 그러면 0보다 큰 x-1을 나식 부등식에다가 다 대입을 하면 부동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x-1분의 6x-6이 되고 얘네들은 다시 x-1분의 fx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지? f1로 쓸 수 있나요? 왜 있나요? f1이 0이니까요. 원래는 fx만 써야 되는데 빼기 0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x-1분의 여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쪼여지는 바이브를 볼 수 있죠? 얼마예요? 6이거든. 그래서 이 식도 얼마로 가냐면 6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는 x가 1보다 작아요 같은 경우는 x-1이 0보다 작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바뀌어도 뭐 우리한테 타격감 그렇게 없죠. 왜냐면 얘도 6으로 가고 얘도 6으로 가니까 가운데도 똑같이 6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 누구랑 똑같은 건데? f'1하고 똑같은 정인데 이 값은 얼마일 거다? 6일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하나 얘기를 하면 미분을 해서 1 대입해서 6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미분을 했어. 미분을 한 다음에 1을 대입해서 6이 살아남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아까 문제 맨 첫 줄에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죠? 1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나는 f'1이 6인 거 지금 구해냈죠? 자, 다시 아이디어로 와봐. 자, fx가 만약에 1차 함수였다고 해봐. fx가 1차 함수면 우리는 뭐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뭐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미분을 하면 1밖에 안 나와. 근데 f'1은 6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구해놓은 게 있잖아. 뭐 나와요? 모순. fx는 1차 함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fx가 1차가 아니라 2차였다고 합시다. fx는 2차 함수였어. 그러면 fx는 1x제곱 플러스 ax 마3이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f'1이 6인지 아니까 2x 플러스 a. 자, 여기는 모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f'1을 해요. 그래서 2 더하기 a는 0이니까 오, 좋은데? f'1, 1, 1 플러스 맞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 근데 찾았다. 여기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화면이 위로 올라가서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f 프라임 f 프라임이다. f1은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있다. 여기요. 이렇게. f1 값이 얼마 나왔죠? 0 나왔죠? 이거랑 여기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랑 어때?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모순. F1이 0인 거를 집어넣었을 때 F1이 대입됐을 때 0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도 2차 함수는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를 3차 함수까지 보게 만드네요.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어떻게 나와? 1x 세제곱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x 제곱, bx 마상. 자, 위에 것들 우리가 다 계산해 놓은 것들 되는지 한번 봐볼까? f1이 0인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나오는 f'1 대입할 때 6 나왔으면 좋겠고. 맞아.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여기에서 조건 뭐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f0은 마삼. 세 번째. f0은 마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3차 함수를 만들어 보재. 자, 3차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나오나요? fx 1 1 마이 0 맞죠? 계산 실수했을까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f'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나와? 2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그게 6이니까 얘는 3. f0은 마삼. 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럼 나 얘네 둘은 연립 가능하죠. a는 얼마 나오냐면 1, b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복잡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8번을 보면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점에서 접선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죠. 근데 4차식이라서 어렵다고 느껴진 것 같은데 봐봐. 어쨌든 나는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원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가 존재해야 돼요? 이때 만나는 접점이 존재해야겠죠. 접점. 이 접점의 좌표를 아냐는 거지. 모르잖아. 그러면 x를 t라고 할게요.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1. 자, 그러면 나는 이 점에서의 뭐가 나와줘야 돼? 당연하죠. 기울기 나와야죠. f 프라임 t.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얼마 나와?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1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4t에 x 마이너스 t가 된다.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요? 원점을 지난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t값 할 수 있죠.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면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두 개의 좌표를 알 수 있죠. 누구? 하나는 플러스 루트 3 이때 24 마이너스 루트 3 1때 24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과 원점까지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24 루트 3 나오나 봅니다. 답이 4번인 걸 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나오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9번 같은 경우도 뭔가 복잡은 합니다. 복잡은 한데 잠시만요. 여기가 자리가 없어서. 자, 복잡한데 한번 얘네들은 어떤 식의 풀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fx가 몇 차인지를 안 줬죠. 그리고 나한테 다항함수니까 너네 보고 알아서 하래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fx가 몇 차인지를 주지 않으면 나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죠. fx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다항함수라고 해서 아까는 선생님이 당연히 1차부터 대입을 해봤죠. 근데 우리가 몇 차 함수인지 구해봐야지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상수 함수부터 1차, 2차, 3차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아까 17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어서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왜 상수함수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안 했냐면 가조건에서 F0이 마삼이라고 했거든요. F0이 마삼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을 쓰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fx가 1차와 3차 사이에 있어요. 상수는 아니겠죠. 상수만 있다면 1차보다 크다라는 말은 모순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안 썼고 여기에는 19번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도 썼다가 1차 함수인지도 봤다가 2차 함수인지도 봤다가 그래서 모순이 몇 차부터 나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닥이 좀 잡혔죠? 나는 첫 번째 뭐부터 볼 거야? 이 fx가 그저 상수값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상수함수야.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조건 가에다가 넣죠. 근데 fx가 상수라고 하면 어차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죠? 상수 미분하는 거니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2차식인데? 그치? 그럼 얘는 모순. 두 번째. 그러면 fx가 상수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면 괜찮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조건 나야. f0이 얼마여야 된다 이거였죠? 마이너스 7? 그러면 이 fx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기울기는 뭔지 몰라. ax 마이너스 상수는 7.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때 우리 나중에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f'x를 미리 구해놓자. 그럼 여기는 a가 되겠죠? 자, 조건 다를 가볼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f'1하고 f'-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a 넣고 이때도 a 넣어서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생각하면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어떤 대입을 할 거냐면 좌변과 우변을 생각을 할 거거든. 자, 좌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미분해야지. 미분해서 대입도 해봐야지.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지금 1차 함수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대입하는 식은 너네가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주는 거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k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때? 얘랑 얘랑 같을 수 없죠. 얘는 1차항이 있는데 얘는 1차항이 없거든요. 얘는 모순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떤 경우를 봐야 된다? fx가 1차가 아니니까 이제 2차 이상부터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fx가 2차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아마 우리가 여기가 2차도 아닐 수도 있고 3차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봐야 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정확하게 몇 차부터 되는 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2차일 때, 3차일 때 한 번씩 다 해보고 모순이면 제끼고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야 해. 자, fx가 몇 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까? 당연히 n차. 근데 앞에서 우리가 상수항도 아니고 1차도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n차라고 얘기했지만 너네들은 그치 2차, 3차, 4차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ax n제곱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면 나는 얘네들을 미분했을 때에는 na x n-1차에서 시작을 하겠지. 자, 우리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 어떤 거를 얘기를 했었냐면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다음식이 성립한다에 방금 얘기했던 요 차수를 맞춰보는 거야. 자, 보자. 여기는 몇 차? 2차. f'은 몇 차? n-1차. fx는 몇 차였다? n차. 거기에 x가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차. 얘는 2차부터 라고 했으니까 이제 3차 이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수들이 서로 같아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n-1하고 2차가 곱해진다면 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변이 몇 차가 될 예정이냐면 n 플러스 1차가 될 예정이야. 양변이. 그렇다면 n 플러스 1차의 개수가 어떨 거라고 예상해?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1x제곱에서 f'x에 있는 na를 곱해질 거니까 얘는 na의 개수를 가지고 오겠죠. 좌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n 플러스 1차긴 한데 2n 플러스 1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누구를 fx의 개수 a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는 2a가 나오겠지. 이건 우변. 최고차항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차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차. 누가 2차? n이 2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뒤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2차 안에서 해결이 될 거야. 자, 2차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fx 어떻게 놓으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죠. 아직도.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 아까 우리 나조건에서 f0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7. 그러면 상수항도 마이너스 7인 거고요. 내가 여기에서 미분을 시켜보자 라고 하면 2ax 플러스 b가 되죠. 자, 조건 다해서 뭐라 그랬냐? 이 f'x에 1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6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조건 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얼마 나올 거냐면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A, B 중에서 B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얘네들을 어디에 대입해요? 전부 다 가식에 대입을 해요. 가식에 대입해서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번 해봐. A는 2, 그 다음 K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K 값은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는 뭐 다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 문제 풀이들을 하나하나 다 곱씹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내가 백지를 줬을 때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라고 설명할 줄 아는 정도까지. 자, 20번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 5. 여기는 되게 좋네요. 위에 점을 아예 줬대. 근데 접선이라는 게 언급되는 거 보니까 나는 얘네들의 기울기,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2x. 왜 2x예요? 미분하면 2x인데 x가 어디 점에서죠? t점에서지. 그럼 기울기는 2t인 거야.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2t에 x-t 플러스 t제곱일 거겠죠. 자, 얘네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대. 그러면 q는 무슨 점? y절편 x에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t제곱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p에서 접선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t 제곱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나는 여기에서 r y 절편 얘기하는 거죠. 수직인 직선의 y 절편, 이 r은 0,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두 개의 점 안 알고 얘네들이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뭘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밑변 생각하면 되죠. 밑변. 그 다음에 P점이 여기에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0,0에서부터 움직이는 거겠지. 그러면 이 P의 누구 좌표가? X좌표. 그게 여기서 문제는 T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삼각형인 거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쟤는 마이너스 t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t제곱.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4분의 5. t에 관한 2차식 계산, 3차식이군요. 계산 잘 해보면 나는 여기에서 t 값이 얼마 나온다? 1값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21번 한번 가보자. 자, 21번에서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몇 차 함수? 여기는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인 거 알려줬죠?
자, 조건 가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가 라고 나와 있지. 자, 이쯤 되면은 너네가 눈치챘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관계식에 자꾸 항등식처럼 모든 실수라는 게 언급이 되잖아? 그러면 x에 어떤 걸 넣어도 나는 성립이 된다는 얘기니 그 중에서 가장 계산하기 쉬운 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0, g0은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랬잖아. 조건 G0은 얼마일 거다? 3일 거다. 그럼 나 뭐 알려주는 거야? F0은 0이다를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3차야. 근데 3차인데 fx가 0인 걸 알았어. 그러면 fx는 무조건 x 하나는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고 3차니까 나머지는 2차겠죠. 근데 이건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형성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요 fx를 다시 가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fx에다가 gx를 곱하면 x 플러스 6이 되는 상황이라 x는 약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gx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수식이 되겠지만 ax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6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우리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G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 이거 싫은데 색깔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제 집합에서 GX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가 연속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요 GX라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GX는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지. 그럼 리미트 X 우리 어디를 알아? G 0값 아니까 웬만하면 0에서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게 문제 푸는 팁 같은 거.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랑 같아줘야 되겠다고? G 0이랑. 그래서 한번 계산해볼까? 얘네들은 몇 분의 몇 골 되는 거야? 0분의 0골 되는 거야. 0분의 0골.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는 분수로 써진다는 것 자체가 0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분의 누구를 생각하면 돼?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b분의 6 나오죠. 근데 g 0값이 3이라고 했죠? 그럼 나는 여기서 b값을 얻어내는 거지. b값은 얼마야? 2.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21번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요 다음일 건데 방금 물 흐르듯이 내가 풀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우리가 분수식으로 나타내면서 0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써먹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b값이 2인 걸 알았거든. 그래서 b 자리에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인데 얘가 0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2차가 0이 아닌 거야? 우리는 뭐 만족해야 돼? 근이 없어야 돼. 근이 없는데 미지수가 개수에 있다? 못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 나는 a의 범위도 알 수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선생님 근데 0이 아니다라는 데에서 요 판별식까지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자, 내가 생각하는 힌트를 알려줄게. 문제에서 G3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G3의 최소값. 그러면 나는 여기에 최소값을 알고 싶어. 근데 여기에 최소값을 알려면 X가 닫힌 범위여야 하는데 이 문제 자체에서 전체 실수 영역에서 얘기해. 그러면 X의 범위는 필요가 없다? 그럼 난 누구의 범위에서 생각해야 돼? 미지수, 다른 미지수 A나 B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근데 연속이다를 생각해 보니까 B값은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범위로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출발된 거냐면 A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해서 출발한 거야. A의 범위를 구하려면 A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그게 요 2차 식이었던 거고 그러면 난 여기서 2차 함수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G3의 최소값 구할 거야. 근데 F1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자연수. 자, 그러면 F1을 한번 구해봅시다. F1은 우리 아까 fx 구해놓은 거 여기 맨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가 2니까 얘는 a 더하기 3이죠. 근데 얘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0보다 큰 자연수. 다시 말하면 얘로 넘어오면 A는 마3보다 큰 거죠. 마3보다 큰 뭐가 되게 잠깐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오죠? 그러면 너네들이 당황해. 쌤, A가 마이너스 3보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어떡하나요? 자연수라 그랬는데 봐봐. A가 자연수인 거야? F1이 자연수인 거야? F1이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F1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A는 누구부터라는 거야? 마3에 는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A는 마2, 마1, 0, 1,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3의 최소값. 다음 요 GX라는 애의 최소값 구하려면 누가 제일 작아야 돼? 누가 작아야 돼? X 플러스 6이 작아야 되고. 누가 커야 돼? 분모가 커야 되고. 그러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2일 때 생각하는 거라 A가 2일 때에 계산하면 되죠. 17분의 9 나오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두 개 교점을 언급을 하죠. 자, 우리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는 mx랑 같다. 자, 한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mx는 0이 되죠. 이거 x로 묶으면 너네들 0 또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니? 3분의 1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 0 때문에 하나는 0,0 나오겠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m이니까 나 m을 몰라서 지금 구할 수가 없지.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정보가 이 뒤에 거 읽어볼게. 이 방금 구했던 AB에서의 접선을 계산하면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미분해야 되죠. 얘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나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봐봐. 우리 지금 한 점은 0,0인 거 알았어.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오는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치고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를 미분 한번 해볼까? 얘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근데 얘네가 어디 점에서야? x는 0에서. 그럼 이때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와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마 이 3분의 1 더하기 m이라는 애는 점 B를 가리킬걸. 근데 이 B에서의 접선이 나오겠죠? 근데 걔네들의 기울기는 예상이 되네요.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 될 거? 3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요 기울기 2x 마이너스 3분의 1x 자리에 누구 대입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지금 구하려고. 얘가 얼마라고 해서? 얘가 3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기울기의 값이 3이 될 때 x값 구해보자. 는 3 하면 는 3, x는 얼마? 3분의 5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B점은 얼마였다는 거야? 3분의 5, 다시 이 원래 제대로 되어 있는 식에다가 y값 대입하면 9분의 20 이렇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굳이 m을 다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A점이랑 B점을 구했고 이 두 접선의 교점을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접방을 제대로 구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하나 해볼까? 우리 A점에서의 접방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A는 0,0이었던 거. 그러면 Y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X. 자, 이번에는 B점에서의 접방. Y 마이너스 9분의 20은 기울기가 여기서 얼마일 때? 3일 때 X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여기에서 Y는 3X 마이너스 9분의 25. 됐다.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 구하면 C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 고2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번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2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잠시만요. 밑에 거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우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23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가 언급이 일단 되죠. 자, 근데 시그마 때문에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시그마가 싫으면 대입해서 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봐. 풀어보면 얘네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 지금 좌변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Fn-1이죠. 자, 근데 n-1, n 플러스까지 가야 된다. 잠깐만. n-1 플러스 fn까지 이렇게 오는 거고 이게 우변에 있는 누구랑 같아야 돼? fn 곱하기 fn 플러스 1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여기부터가 어려울 거예요. 풀어 쓰는 거는 뭐 충분히 너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얻으라는 거지? 자, 이게 어려운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어서 풀이 과정에 패턴이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선생님 형광펜으로 칠했던 거 밑에 줄에다가 써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너네들 이게 패턴 문제니까 혹시 나오면 맞추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아마 시험 직전에 있었으면 제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일단 설명을 들어봐. 자, 내가 지금 써놓은 거 한 번 더 쓸게. 그러면 F1, F2, 땡땡땡, Fn-1 플러스 Fn이 얼마라고 했다? Fn에 Fn 플러스 1이다. 나 이거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 내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려고요. n 대신에 n-1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1 더하기 f2 더하기 fn 자리에 이제 n-1까지만 넣기로 했기 때문에 우린 좌변은 여기서 끝나죠. 우변 같은 경우는 fn-1 그리고 fn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거 패턴 문제라고 했잖아. 왜 하냐면 이렇게 세로식으로 얘를 나열을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뺐을 때 남는 게 fn만 남아요. 요게 패턴이거든. 그러면 내가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공통 인수가 fn이 있으니까 fn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지.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1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떤 걸 대입을 해볼 수 있어 이제? 자연수를 대입해 볼 수 있지. 그래서 n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넣어봤을 때 나는 F1은 F1 곱하기 F2 F2 값 구할 수 있죠. 2도 넣어봐. F2는 F2로 묶었을 때 F3 마이너스 F1 이렇게 3도 넣어봐. F3은 F3에 F4 마이너스 F2 F4는 F4에 F5 마이너스 F3 이렇게 좀 더러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를 올라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n이 2, 3일 때 n에서 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마치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는 나식에서 뭘 얻을 수 있어야 되냐? n 플러스 2에서 n을 뺐어. 여기에 나와 있는 f n 플러스 2에서 fn을 빼.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면 2분의 1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 2분의 1이다도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야. 근데 n에 누구랑 누구 넣을 거야? 2랑 3 넣을 거야. n에 2도 넣어보고 n에 3도 넣어봐. 그럼 n에 2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f4 마이너스 f2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2분의 1은 아니에요. 이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볼까? 2분의 F6 마이너스 F3이 누가 아니에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뭐 분모에 있는 2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요 식 때문에 F4 마이너스 F2는 1이 아니에요. F6 마이너스 F3도 1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이 다 오는 거지. 자, 이거를 언제다 써먹을 수 있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써먹을 수 있죠? 얘는 뭐가 아니에요? 1이 아니에요. 빨간 색깔 밑줄친 부분이. 얘가 1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애가 서로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생각해봐. 내가 있잖아. 얘네가 0이 아니야. 무조건 1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똑같이 F3이 나오려면 얘가 1 돼야 되거든? 근데 1이 아니래. 1이 아니라는 건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려면 F3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F4가 나오려면, 서로 같으려면 F4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F3이 0이라 그랬잖아. F3이 0이에요. 이거 어디에 대입하면 돼요? 다시 n이 2일 때씩에 넣으면 되죠. 여기 F3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여기를 우리 얘기하기 편하게 순서를 매겨서 지금 우리 F3은 0이랬잖아. 이거 어느 식에 대입해보면 2번 식에 대입을 해봐봐. 그러면 F2는 F2 곱하기 마이너스 F1 이렇게만 나오겠죠? 맞아? F2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문제 안에? 없지. F2가 0이 아닌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쪽으로 갖고 와서 묶어야죠. F2 괄호 안에 1 플러스 F1 얘가 0입니다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줘야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곱해서 0 되는 경우니까 F2가 진짜 0인 경우 아니면 1 플러스 F1이 0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F2가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다시 어디에다 대입해요? 1번식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난 여기에서 F1 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요 F1이나 F2나 F3이나 F4나 죄다 뭐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 아까 F 몇 차식이라 그랬죠? F는 3차식.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4차 되는 거거든. 왜냐면 는영된다는 건 근이 4개란 얘기니까. 근이 4개야? 4차식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얘 3차식을 했거든. 그럼 모순. 얘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냐면 F1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F2는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1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봐봐. 또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 게 여기에는 F1하고 F2를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부호가 다르지. 얘 0보다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1과 2 사이에 근이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근일 거야? F3일 때 지나가야 되고요. F4일 때 지나가야 되니까 근이 이렇게 있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상.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요 예상으로 우리가 fx 하나 설정할 수 있지 않아? 봐봐. 이것도 부분 점수라도 얻으려면 fx씩 써야 되잖아요. 최고창의 개수 모르니까 a고요. x-k라고 할게요. 여기 k는 요점 얘기하는 거야.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정확한 근이 3하고 4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써줄까요? k가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다. 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대입하면 돼요. 1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하고 2 대입을 해봐서 1인 거 이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모르는 건 누구랑 누구밖에 없니? A랑 K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A 값이랑 K 값 나오겠죠. 아마 A는 3분의 2 나왔을 거고 선생님은 K 계산해보니까 4분의 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이제 fx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연속